간담회는 지난 2차 간담회와 주기에 이어서 백기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전체 위원님과 공유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좋은 의견을 듣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그동안 설립준비단에서 준비해온 그런 설립 준비와 관련된 직제와 기구, 예산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와 더불어서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견을 오늘 설명자리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립 준비하다 보니까 소통위원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녁에 도시락도 들면서 하면 회의 시간도 적절히 되고 여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주셨는데 그건 동의하고요. 그래서 다른 혹시 뒤에 위원님 동의가 있으면 다음번에는 그렇게 일종의 도시락 회의라고 준비하도 저희가 한번 해보고 그래서 우선 그런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잠깐 일어서서 세월호 참사 오늘 이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거의 300일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4월 10일 희생된 희생자들과 아직 가족의 오르더라고지 못한 실종자분들에 대해서 다 같이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으십시오. 별 이견이 없으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족들 의견 듣는 것부터 해서 저희 논의 마지막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족들 좀 안으로 그렇죠? 예. 잠깐만 좀. 예, 이제 카메라 분들 좀 자리를 피해 주시죠. 네. 위원장님, 저희 가족들이 여기 계신 그 위원님들한테 저희 세월호를 잘 기억하면서 잘 현 업무에 일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해서 저희 피해자 가족 어머님들이 직접 이렇게 술을 놓고 해서 만든 이런 리본이 있습니다. 네. 그거까지를 좀 이렇게 전달하는 걸 또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달. 예, 요 위원님들한테 직접 전달하는 부분까지도 좀 가능하다는. 거기까지 하고 자오간 그러면 예. 저희도 기본 변화. 그럼 뭐 간단히 좀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거기 저한테 뭐 혼자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밀어버려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책임감이 더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들 끝났으면 이제 언론 좀 퇴장해 주시고요. 네. 저희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끝나고 네. 지난 것처럼. 예. 이건 퇴장 좀 안 되는 퇴장.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입니다. 우리는 작년 특별법 제정 이후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을 간절히 기다려왔습니다. 아이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야 했던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죄인처럼 여겨야 했던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출범 소식이 들려야 할 때 오히려 난항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던 차에 이런 자리가 마련되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우려와 바람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1월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특별조사위원회가 세금 도둑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어 새누리당에서 추천한 황전원 특별조사위 위원은 설립 준비단의 예산 요구액이 터무니없다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대한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내정자께서는 발의한 설립 준비단 해체가 부결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파견 공무원들을 철수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움직임을 매우 우려하며 강하게 항의합니다. 4.16 가족협의회 심리생계분과를 맡고 있는 2학년 4반 최성호 아빠 최경덕입니다. 하겠습니다. 5. 지원 소위원회에 요청합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 참사의 고통을 함께 겪는 방법에 미숙한 듯 보입니다.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해 참사를 함께 겪는 사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미래지향적인 원칙과 기준을 밝혀주기를 요청합니다. 우리 가족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시간들을 겪어왔고 앞으로도 그럴듯합니다.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나서야 수습하려는 듯 지원이 이루어졌는가 하면 대학 특별전형처럼 바라지 않았는데도 가족들의 요구인 것처럼 왜곡되는 지원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아프고 괴롭지만 기꺼이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자산이 되기를 바라며 짧게나마 말씀드립니다. 지금 4.16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들은 모두 아픕니다. 아직 사람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분,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분, 자살을 시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극심한 트라우마로 병원 치료를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당연히 생활이 어렵고 생계가 불안정합니다. 치유와 회복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 고통이 어떻게 더욱 심화되며 변화할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형의 이 고통을 줄일 수는 있어야 하며 더 이상의 추가 피해는 막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살피는 것뿐만 아니라 대규모 참사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트라우마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모두 같은 처지에 있지 않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사 이전의 피해자들이 사회 경제적 조건에 따라 피해의 내용이나 영향도 다릅니다. 게다가 아직 돌아오지 못한 9명의 실종자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양한 처지에 놓여 있는 피해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참사 이후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앞으로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등을 조사해야 합니다. 적어도 특별법에 명시된 피해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비추어 피해자로 인정되어야 할 그룹에 대해서도 조사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유사한 참사를 겪은 해외 사례에서도 배울 점이 있을 것이니 조사해 주십시오. 우리는
누군가 우리와 비슷한 고통에 처할 때 우리가 기꺼이 손 내밀어야 할 손길이 무엇인지 배우고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얼마 전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가족들에게 충분히 의견을 묻지도 않은 채 제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검토나 조사도 없이 지원 내용을 명시한 법안을 확인하고 당혹스럽습니다. 당연하게도 내용의 현실성이나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원의 범위나 세부 내용 등을 정하는 시행령이 마련되는 과정에서라도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 특별법에 따라 설치될 추모 지원위원회는 지원 소위의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를 배제하지 않는 지원과 추모를 위해 지원 소위가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 특별법은 추모 사업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4.16 참사를 기억하기 위한 추모 사업이 가족과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아파한 국민 모두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립 트라우마 센터 역시 피해자 치유의 지속성과 통합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피해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공간이 죽은 공간이 되지 않고 늘 머물고픈 공간, 잊히지 않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참사에 대한 기억은 미래를 여는 살아 숨쉬는 기억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도 지원 소위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대한민국의 안전이 여기에서 시작되었다는 기억이야말로 희생자에게 보낼 수 있는 가장 값진 추모입니다. 4.16 가족대책협의회 대협력 분과를 맡은 동혁이 엄마 김성실입니다. 오늘 경기개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국민 절반 이상이 세월호 사건 이후에도 안전인식과 대응이 좋아지지 않다고 합니다. 안전사회 조위원회에 요청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지속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501 오룡호 참사와 같은 해양사고까지 발생해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폭넓은 시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조위는 우리 사회 도처에 쌓이고 있는 위험들을 폭넓게 조사해야 합니다. 해양사고에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 산업 현장에서의 위험, 발생 빈도는 적을지 모르지만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 원자력, 가스 누출 등의 위험, 이외에도 어떤 위험들이 있는지 철저히 살펴주십시오. 둘째, 기존 참사의 재발 방지 대책을 조사해야 합니다.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기존 참사의 후속 대책이 실효가 없거나 불충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선 경험으로부터 모두가 배울 수 있는 폭넓은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현재 활동 중인 재난과 안전에 관련된 단체를 방문하고 과거 피해자의 정언을 들어 지금까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선점을 찾아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각종 참사에는 안전을 위협한 여러 제도와 관행 등이 복합적으로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안전과 직결된 인허가 관련 법규의 규제 완화는 대형 현장 참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안전을 위협하는 제도를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에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도와 관행들을 검토하고 해외 사례 등으로 배울 점을 찾아야 합니다. 넷째,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충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것은 구조분안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구조분안은 매우 전문적인 활동일 것입니다. 평소에 다양한 훈련을 통해 역량을 갖고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어야 하며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긴밀한 소통과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 세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조사해 주십시오. 다섯째, 안전을 모두의 권리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전은 누군가로부터 받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안전교육이나 대피훈련과 같은 것들로만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스스로 알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등 자신의 권리로서 안전을 주장하여 사회에 참여할 수 있을 때에는 비로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미 겪은 슬픈 참사의 경험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돈보다 생명이 소중하다는 점을 잊고 어느새 안전에 둔감해지는 우리 사회의 자아상이야말로 가장 슬픈 것일지도 모릅니다. 안전 소유가 맡은 역할이 또 다른 참사의 예방뿐만 아니라 미래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일임을 명심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의 전후에 있어 안전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책임이 따를 수 있도록 역할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2학년 4반 수연학과 박종대입니다. 먼저 조사특위와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조사특위는 문제 해결 또는 철저한 사건이 조사 목적으로 정보의 뜨거운 가슴에서 나온 부산물이 아니라 유가족과 국민들이 목숨 걸고 따낸 투쟁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가족들은 여러 가지 제약 조건 때문에 유가족의 손으로 직접 조사하고 수사하고 처벌하지 못하는 것을 천추의 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을 빌려 사법적 구조라도 원 없이 받아 아이들이 한을 풀어주고 싶은 것이 솔직한 부모들의 심정입니다. 하루빨리 조사특위를 정상화하여 소중한 시간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엄마 아빠의 입장에서 아이들이 죽음에 한이 서리지 않도록 투명하게 끝까지 밝혀주시고 유가족과 국민이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는 진상규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유가족이 요구하는 진상규명 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협의회 진상규명국과에서는 부모님들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진상규명 100대 과제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시간 제한 문제 때문에 모든 부분을 여러분께 공개하지는 못하는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향후 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면 특별법이 보장한 신청 절차를 통하여 특위에 공식 재검토록 하고 오늘 우리 부모님들의 대표적 의문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월호의 침몰 원인은 명확히 규명되었습니까? 사고의 원인이 조타수의 조타미수, 과적, 부실한 고박, 급한 침이 전부가 맞습니까? 진상규명과 관련된 비용을 세금 낭비라는 생각은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은 대통령의 약속사항이므로 조사특위위원회 이를 논하는 것 자체가 항명행위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은 이 땅에서 다시는 세월호 사건과 같은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해야 옳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야기하듯이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규명되고 참사 책임자가 처벌되어야 하며 세월호 참사를 통해 드러난 제도적 문화적 미비점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진상규명은 이러한 작업의 시작이며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이러한 과제가 해결되어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하게 된다면 그 공은 모두 현 정부에 돌아갈 것이며 그 이익은 모두 국민이 향유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비용과 시간을 아끼지 말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단원고등학교 2학년 3반 24번 예은이 아빠 유병근입니다. 현재 4.16 가족협의회에서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시간상 길게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준비된 원고는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이 원고는 보시고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참사 일주일 만에 저 아이가 나와서 안산으로 데리고 올라와서 파장을 하고 그리고 바로 가족들과 함께 도대체 무엇을 해야 내 한이 풀리고 이 억울함이 풀릴까 쫓아다니다가 그때 대변인 역할을 맡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국회에 가서 높으신 분들을 만나게 되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여름이 지나면서부터는 그동안 굳게 문을 닫으셨던 여당도 문을 열어주셔서 여러 차례 만나 뵙고 의견을 나누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만나셨던 모든 분들이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가장 강력하게 말씀을 하신 분이 김재원 전 원내수석 부대표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분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외우고 있습니다. 꿈속에서도 이 말이 들릴 정도입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가 나온 배경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진상조사위원회와 특별검사 독립성을 저희가 요구를 할 때 당연하다. 그러면 우리 유가족들이 국민들이 볼 때에 반대할 수 없는 분들로, 공정한 분들로, 독립적인 분들로 구성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제도로서 너무나 부족하지 않느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족들이 볼 때 부족해 보이더라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심하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가족들이 끝까지 반대할 사람들만 추천을 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수십 번을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문제도 발생을 해왔지만 좋게 보려고 합니다. 처음 시작이니까 서로 의견을 맞춰가는 것이죠. 입장을 맞춰가는 단계라고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입니다. 여기에 계신 17분 모든 위원님들은 새누리당을 대변하는 분도 아니고 새정치민주연합을 대변하는 분도 아니고 또 추천을 한 어떤 기관을 대변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아닙니다. 여기에 계신 17분의 위원님들은 오로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어떻게 국가가 끝까지 지켜줄 것이냐, 그것을 어떻게 보장을 할 것이냐, 어떻게 국민들이 이 국가를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이냐, 그 가장 중요한 과제를 또 안고 계신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당도 어느 정치인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 자리에 계신 17분의 위원님들이 하셔야 할 일이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어느 개인도 어느 단체도 대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만 판단하시고 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17분의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1년 또는 1년 반 동안 어떻게 활동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241억이라고 하는 세금이 제대로 쓰여질지 잘못 쓰여질지가 결정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하시면 241억을 그냥 도둑질해간 세금 도둑이 되시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활동하셔서 대한민국의 미래의 안전을 책임져 주신다면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업적을 남기신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신 여러분들이 되시는 겁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시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점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참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우리 가족들의 이 피해, 고통, 돈으로 환산하면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참사 발생을 하면 이러한 피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러한 국가적인 피해와 손실 얼마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겨우 240억 갖고 논하지 마시고 그 240억이라고 하는 적은 비용으로 대한민국의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여기시고 끝까지 그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가족들이 바라는 것은 안전한 대한민국의 미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만들지 못하면 저는 죽고 싶어도 못 죽습니다. 죽어서 이혜리한테 가봐야 아빠 뭐 하다 이제 왔냐고, 아무것도 못하고 왜 왔냐고 쳐다보지도 않고 끝낼 거기 때문에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합니다. 제발 진상규명해 주시고 안전한 미래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마음 편하게 죽어서 예은이 얼굴 좀 보게 해주십시오. 돈도 필요 없고 보상도 필요 없고 심리치료 다 필요 없거든요. 그거 하나만 해주십시오. 그것만 해주시면 그것만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안전한 미래가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 명심해 주시고 제발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발. 예, 저희가 이제 귀중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저희가 여기 위원님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오늘 얘기를 다 했습니다. 나머지 저희가 가지고 있던 의혹이든 더 바라고 그다음에 모든 자료에 대한 부분은 특별조사위원회가 발표가 되면 저희들이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원고 주신 거에 맞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뭐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서 그게 일종의 원고로 돼 있다면 그냥 뭐 구두로 아까 이동민 선생님께서는 부모께서는 그 외로 하신 것 같은 중간에 그걸 정리할 수 있으면 저희 기록을 위해서 나중에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사오겠고요. 오늘 내용들 전부 다 정리를 해서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뭐 말씀 의견 주시려고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위원들을 대표하기라보다도 더가 저희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가 유족들의 그런 아픈 마음을 헤아려서 정말 제대로 진상규명을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최선을